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가 어떤 세계 최초 프로젝트를 하는지, 왜 이걸 진행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양자 컴퓨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를 먼저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뉴욕 증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하락을 했던 거와 달리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3% 정도,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테크놀로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상 어쨌든 뉴욕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강한 또 상승을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럼 왜 이런 뉴욕 증시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뉴욕 증시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사실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이제 유럽 연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50% 부과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이 관세에 대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부분이었다. 특히나 지금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관세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2년물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3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사실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관세 리스크까지 해소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세기를 박아버린 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이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모습에 플러스 알파로 뭐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그 국내 증시가, 자, 보면 알겠지만 뭐 했습니까? 자, 국내 증시가죠.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작년 말부터 끌어올렸다가 관세 리스크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 관세 리스크가 회복되면서 빠르게 이제 다시 증시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뿐인데, 지금 관세 리스크는 굉장히 좋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7월 중으로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7월 중에 또 뭐도 나올 예정이다. 금리 인하가 빠르면 진짜 7월 중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겹쳐준다고 하면 신고가 랠리도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결국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이 양자 컴퓨터 섹터의 상승으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내나 언제, 자, 이 당시에 금리 인하와 함께 나스닥을 끌어올릴 때 이 시장을 주도했던 게 양자 컴퓨터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대장 섹터로서도 이어지기에는 충분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양자 컴퓨터의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아이온큐도 세계 최초로 투자를 그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시장 분위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지금 당장 시장의 분위기로 당장 시장의 문제로 제기가 된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침내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를 해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5월 28일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죠.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사실 이게 좀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긴 했지만 해독을 완료한 건 아니고 암호 해독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디웨이브 등이 주도하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큐데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큐는 여러분들은 퀀텀입니다. 근데 퀀텀데이라고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현재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무력화하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통상 큐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큐데이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다? 해커들은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 이 큐데이가 도래하게 되면은 저장된 기록을 통해 대규모 자산 탈취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미 이 큐데이에 대한 부분이 임박했음을 또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제 이게 암호 해독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미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뤘다라고 이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암호 해독이 이제는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제목이 좀 나온 건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과장된 부분은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게 뭐 틀린 건 아닌 게 뭐냐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장 뭐라고 해요. 이게 5월 27일 어제 나온 뉴스 기사인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성장이 앞으로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20배는 더 쉬워진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이제 뚫는 게 조만간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주소 해독이 이제는 임박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장에서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독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이렉트 지금 막 해독이 가능하다, 또 이건 아니에요. 사실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치를 지금 20년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해킹의 안전한 시간은 앞으로 20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 보면은 아니 앞으로 20년이나 남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가 발전이 급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장 10년 전에 첫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지금 당장 15년이 지난 지금은 뭐예요? AI 폰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그 당시에도 이제 AI라는 기술이 없는데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AI라는 기술에다가 양자 컴퓨터의 성장이라는 이런 것까지 겹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20년도 안 남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20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는 정말 빠르면 5년 뒤면 이미 끝난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 해킹에 안전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함께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느냐? 보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보안.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행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지면서 내성 암호와 같은 이 보안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트럼프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미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에 더 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양자 보안에다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가족이 지금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매입 위해 4조 원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트럼프 코인이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가 또 이 코인 홍보하기 위해서 코인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과 함께 투자자 만찬을 강행을 또 해요.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30억 달러 토큰 베팅할 정도로,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뭐 했어요? 관세 전쟁 이후에 이제 아리가또 한다라고 지금 트럼프 엄청 빨고 제끼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에 이만큼 베팅하는 게 정말 본인의 의사겠느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해킹 위험이 엄청나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양자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트럼프는 뭘 밀어야 되느냐? 당연히 보안 관련 섹터를 더 크게 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들, 월가의 은행들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 등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원, 매입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보안 시장이 저는 더 크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다시피 이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이미 1조 달러 보안 선언과 함께 이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손을 잡기 시작했고요. 이미 양자 컴퓨팅 보안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기업들은 얼마를 걸기 시작한다? 1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화준 한 1억 5천 정도를 상금으로 걸고 실질적으로 뚫어봐라 하면서 양자 컴퓨터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추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양자 컴퓨터가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안이 제가 늘 얘기한 것보다 보안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창과 방패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해킹 사태가 굉장히 많이 뜨면서 이 양자 컴퓨터가 성장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2의 유심대란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자 암호 기술이 굉장히 크게 뜨는 거고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예요? 기존과 다르게 세계 최초로 우주 기반 양자 보안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온큐도 이렇게 뛰어들 정도라면은 그만큼 보안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럼프가 이걸 안 밀 수가 없는 게 실질적인 양자내성 암호 전환에 서둘러 대응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민간과 정부 기관이 빠르게 전환을 권고하며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는 중입니다. 특히나 제일 큰 문제, 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양자 보안 기술을 한 발 더 빠르게 치고 가고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내용이겠죠. 이 보면은 외신, 사이나, 차이나, 모스팅 포스트는 중국 차이나텔레콤이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기술로 뭐 이제 전화 통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 양자 내성 암호를 뛰어넘는 이중 양자 암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양자 내 보안에 완전히 얘네가 먼저 선두로 나가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얘네가 할 거 뻔하죠. 지들은 공격하고 지들은 방어하고, 근데 미국이 방어 못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양자 보안에다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양자 보안 관련 섹터들이 더 크게 갈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해서 얘기했던 게 실스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양자 암호 기술로 최근에 비트코인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또 떠오르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QS7001 관련해가지고 출시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이미 양자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이 보안 관련되는 기술로서 비트코인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보호할 잠재력을 지닌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미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최근엔 어디와 협업을 하느냐? 이제 솔라나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취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만큼 강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미 실스카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보안 관련해서는 실스크를 따라올 만한 기업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